10월 24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갭 상승 출발한 뒤에 이게 또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갭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2350포인트까지 크게 밀렸다가 2320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의 좀 주된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를 제외한 외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호재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10시 30분 이후에 증시가 쫙 반등한 이유 자체가 오늘 중국에서 좀 괜찮은 뉴스가 나왔죠. 7년 만에 국부펀드가 ETF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매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왔던 이 국내 증시의 저점 반발 매수 심리가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그 외국인들 기관들의 상위 종목인데 뭐 뚜렷하게 집중되는 업종은 없습니다. 그냥 가대납폭이 나온 업종들 위주로, 물론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엔터주들을 사는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를 계속 팔고 있거든요.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요 하나만 2차전지고,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현대바이오, 카카오, 한미반도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에 반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했는데 선물이 거의 6천 계약이 매도가 되었어요. 6천억이 매도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4조 원 정도가 매도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유입되었던 이 기관들의 기관 금융투자들의 매수 물량이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또다시 증시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제 기준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날 아래 꼬리 딱 달면서 다음날 올라간다, 2400포인트 재돌파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은 떨어진 것처럼 내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다시 한번 2400포인트 구간대를 재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지금 매물대가 많이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쏘려면은 강한 거래대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증시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 이벤트가 사실은 오늘 뭐 푸틴 뭐 관련된 일정도 있었고, 새벽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좀 조정이 났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푸틴 사마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격하게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재가 한 번에 나온 만큼 호주도 한 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자 지금 푸틴이 71살입니다. 네, 71살이고 바이든이 80살, 트럼프가 77세, 근데 김정은이 이제 39세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시진핑도 있죠. 네. 시진핑도 70살이에요. 지금 이 70대, 80대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10년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확률이 더 높겠죠. 10년 안에 살아있을 확률보다 사실은 저 세상에 갈 확률이 더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10년 안에 글로벌 정세는 굉장히 크게 바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오늘 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쓴 것처럼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가 될 수 있고, 푸틴이 죽으면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된 다음에 뭐 중국이랑 갑자기 화해를 할 수도 있고,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때까지 증시를 눌렀던 악재들이 정말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푸틴이 쓰러질 줄은. 71세긴 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은 2년 동안 이 질질 끌고 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푸틴 한 명으로 인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재료들도 시장의 전세가 바뀔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의 주요 포인트는 2차 사회 포인트를 내일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일도 만약에 아래 꼬리 단 다음에 또 조정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하락 시그널이 아니고 거의 패닉 매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돼서 정말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우리나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금리 인상 고려해버리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짜증날 거예요.
금리를 미국이랑 맞춰야 되는데 금리를 여기서 한 번 더 올리자니 지금 안 그래도 가계대출 터지면서 네 사람들이 빌린 돈을 못 갚기 시작하고 은행이 그렇게 되면은 네 돈을 많이 못 받고 회수가 잘 안 되고 또 금융 경색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뭐 기업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연쇄적인 파동이 나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들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떨어지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빠른 경제 회복이 필요한데 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경제 회복을 지금 비레크만이 오늘 금리를 채권을 청산하면서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 자, 이래 되면은 경기가 둔화된다. 금리를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하겠죠. 근데 경기가 둔화된다. 소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비력이 올라가야지. 물건을 팔아야지 먹고 사는 국가인데 소비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양빵으로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좋게. 금리를 인하한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금리는 인하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 기업들이 실적이 꺾여버려. 자,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아무리 지급된다 하더라도 네, 또다시 테마주만 계속 돌아가는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시장이 반복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빠르게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내년 대선까지는 좀 버티고 내년 대선까지는 그 금리 상승해서 버틴 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때 동반적으로 같이 인하를 하는 게 좋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회수를 좀 아직까지는 해야 돼요. 우리나라 물가가 아직 너무 높아서 회수를 좀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근데 11월달, 12월달에 만약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이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긍정적인 시그널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바닥인 아니다. 바닥을 확인하려면 2400포인트를 완벽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찍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의 명확한 반등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줄 전문가들은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들어오면서 이 기관한 금융투자들이 매수했던 물량들이 얘들은 지금 2022년, 2023년 계속 숏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을 들고 간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입된 물량들을 어느 정도까지 보관하고 있을지가 조금 더 주요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푸틴이 바로 죽는 것보다는 이제 디지일라를 앞두고 좀 약간 인수인계 하면서 죽는 게 베스트다. 네, 항상 모든 국가 권력가들이 갑자기 죽으면은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강세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들의 크게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네옴시티 이슈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네,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MOU 업무 협약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계약에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점들. 다만 오늘 좀 짜증났던 게 히림도 그렇고 뭐 우리 코오름 글로벌도 그렇고 MOU 뉴스는 진작에 땄어요. 이게 뉴스가 나. 근데 계속 반대매매 넘어간 다음에 10시에 유통 물량 풀린 다음에 계속 뉴스를 내죠.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가 만들어내는 시장이다, 수급을. 그래서 뉴스를 조금 더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시간 내에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 테마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요것도 제가 오늘 보안이랑 지금 클라우드가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 엮여 있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에 또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 다만 실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저는 오히려 내일 이 흑연 관련 테마주도 12월 달부터 수출 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요소수도 수출 안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화물차 운영한다가 경차 모시는 그 분들은 아시겠죠. 요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원자재 관련 테마주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내일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오전에 라이브 방송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막 도박 종목들 여러 개 들어갔는데 네, 항상 비중을 지금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내일 만약에 양봉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2400포인트, 800포인트 구간대로 올라간다면은 반등의 시그널을 좀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내일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